강의가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오늘 생급하신 분들, 우리 팀장님, 부장님, 또 세일즈 마스터님들 너무너무 보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이제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전처럼 다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경제 침체가 더 누적이 되면서 곳곳에서 많이 어렵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러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승급을 해내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또 이것이 또 애터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터미 사업한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애터미 하기 전에 저는 무슨 일을 했냐면 웅진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웅진코웨이 아시죠? 웅진코웨이에서 제가 이제 코디 일도 4년을 했고요. 팀장 일을 1년을 했고요. 이렇게 고학 5년 차에 이제 웅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감지했어요. 저는 그런 거를 조금 빨리 감지하나 봐요, 이상하게. 좀 빨리 감지했어요. 뭐냐면 웅진이 이 렌탈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빅히트를 쳤죠. 그래서 굉장히 이 업계에서 생활가전 렌탈이라는 것, 막 200만 원, 300만 원짜리를 그 고가를 누구나가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회장이 이것을 렌탈로 돌려버린 거예요. 매달 얼마씩을 내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훨씬 접근성이 좋아졌죠. 그래서 정말 이 렌탈 사업이 웅진에서 처음으로 하면서 선점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을 장악하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잘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건설 뭐 이것저것 굉장히 문어발식에 확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코디를 할 때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팀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팀장부터는 본사 소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도 나오고 이렇게 상여금도 나와요. 그리고 학자금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팀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팀장에 대해서 이제 이 본사 시스템과 체계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정수기나 이런 것들을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똑똑해지셨어요. 그리고 이 렌탈 사업이 웅진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웅진이 잘 나가니까 누가 또 따라 하겠죠? 그죠? 청원아이스가 따라하고 동양매직이 따라하고 SK가 따라하고 한일건설이 한일 쪽에서 또 따라하고 이러면서 홈쇼핑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렌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분들한테 점검을 받아보면 고객님들이 한마디씩 하셨어요. 웅진건 왜 비싸?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영업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수입이 늘어나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릴게요. 웅진이 브랜드예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아주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제가 소비자의 입장이라면 별로 다를 게 없더라는 거죠. 디자인도 훨씬 예쁜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그런 반응들을 볼 때 점점 영업하기가 힘들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마침 제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육체적으로 하는 일에 한계를 또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시장 상황, 제 육체적인 상황,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이 하는 그 자영업이 청소용품이 처음에는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 저희 남편의 하는 일이 저한테 희망이었는데 점점 어느 날 남편이 고개 숙인 남편으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출근을 할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이게 뭔가 힘든 게 있나 보다.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비전이 있어? 계속? 내가 의지해도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비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매를 했는데 이제 소매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도매를 할 때는 구석에서 했어요. 소매를 해야 되니까 어둡게 나와야 돼요. 대로변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대로변에는 임대료가 어때요? 훨씬 비싸죠. 직원도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투자 비용이, 고정 비용이 굉장히 많아진다. 직원 월급에 매달 나가는 임대료에 소매를 하다 보니까요. 소비자들이 5,000원짜리 마대, 걸레, 빗자루를 사면서도 카드를 긁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먼 돈이 안 보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버는 만큼 세금으로. 그러면서 이 청소용품이라는 게 빗자루 하나만 해도요 수십 가지예요. 하면 할수록 재고가 쌓이기 시작을 해요. 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남편의 그 모습과 현실을 제가 파악을 하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흐름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럴 때 감지를 또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30대 후반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이제는 진짜 뭐 해서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아는 지인이 제가 이제 여드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지금 이제 피부가 좀 좋아 보이나요? 네. 어제 팩했습니다. 24K 슬리핑 팩. 그랬는데 막 이렇게 이제 여드름이 굉장히 심하니까 애터미 화장품을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저는 써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팔리겠다. 내 주변의 소비자들이 쓸 수 있겠다. 제가 웅진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점점 변화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유통이라고 하는 거는 늘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화장품을 딱 체험을 했을 때 저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소비자로 쓸 수 있겠고 내 고객들도 소비자로 쓸 수 있겠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웅진을 하면서 가가보고 방문을 하면서 보니까 고객님들이요 화장품을 화장대에 풀세트로 놓고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애터미 하시기 전에 화장대에 풀세트로 다 갖춰놓고 쓰신 거 우리 박현이 있잖아요. 없어. 자 스킨로션은 화장대에 있어요. 아이크림, 영양크림, 에센스는 어디서 나올까요? 서랍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스킨로션은 이게 세일즈 하시는 분들한테 사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샀으니까 아이크림, 영양크림, 세럼은 고가잖아요. 기능성이잖아요. 이건 못 사. 그러니까 샘플 좀 줘봐. 샘플 좀 줘봐. 그래서 그 비닐봉지 샘플 그거는 화장대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고객님들의 이런 이렇게 풍경들을 보면서 애터미 제품을 풀세트로 나도 쓸 수 있겠고 내 소비자도 쓸 수 있겠다. 그러면 그리고 써봤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고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고객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수입이 한 350에서 400을 벌었지만 제가 이제 육체적으로 아프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어느 날 점검을 하다가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9에 실려가서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침 뜨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350에서 400이라는 돈도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버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 돈은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 화장품을 가지고 내가 꾸준히 나이를 먹어서도 200, 300이라도 벌 수 있으면 저는 이 돈이 훨씬 큰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서 제가 웅진 고객님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과거에 그분들이 고위직의 공무원, 사업을 하셨던 분들, 또 여러 가지 그 직업군을 가진 고객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60, 70, 80에도 그분들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참 잘 나갈 때 노후 준비를 나름 해놓으신 고객님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분이 제가 천안시 병천면 쪽에서 일을 했는데 분명히 딱 보면 병천민다운 면민다운 느낌은 아니야. 그런데 시골에 와서 살아. 근데 제가 물어봤죠.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력을 점검 이력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이분이 경기도에서 왔는지 서울에서 왔는지. 그래서 제 섹터로 저 이제 도시분들이 유입을 해서 어느 날 막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무슨 일을 하셨나요? 평생 이렇게 시골에서 사신 것 같지는 않고 농사를 지으신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 공무원을 하셨다, 자영업을 하셨다, 은행을 다니셨다, 뭐 이런 분들이 제 섹터에 또 작가분도 계시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니 문화 환경도 좋고 교통 환경도 좋고 훨씬 좋은 도시에서 안 사시고 왜 이렇게 시골까지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아유 공기 좋은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건강 챙기러 왔지 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그 섹터에 제가 1년, 2년 계속 그 집에 점검을 다니다 보면 본인들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아서 노후 준비를 해놨어. 연금도 있어. 그렇게 있는데 있잖아. 놀면서 그 돈을 쓴다는 거는 꽃감 빼먹듯이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 갈 일이 많아. 두 부부가 병원을 가고 이렇게 하고 손주가 태어나고 걔네들 사탕값이라도 주고 또 며느리 아기 낳았으니까 뭐라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하네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관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이 관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골로 왔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 60, 70, 이 노후 준비라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런 고객님들을 보면서 이 60, 70에도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이 될까를 30대 중반, 30대 후반에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저는 정말 많이 했어요. 30대에. 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머님을 10년 동안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하고 이렇게 살지만 연세가 있다 보니까 병원 갈 일도 많아요. 생활비도 드려야 되죠. 어머님의 애경사 비용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자식으로서 도리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요. 기쁨이 아니고 뭘까요? 솔직히 짐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짐은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60대 이후에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 생각해 보니까 나름 4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맞죠? 네.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경제력. 두 번째는요 건강해야 돼요. 자, 돈이 아무리 있어도요 아프서 병원 가면 순식간에 까먹습니다.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반드시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건강은 육체 건강이 나빠지면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배움과 성장이 있어야 돼요. 자, 나이를 먹었다고 학교 다닐 때만 배움이 아니고요. 요새 60대도 너무 젊죠? 네. 자, 사회가 너무 많이 빨리 바뀌고 있어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젊을 때 20대 때가 아니에요. 진짜 이 배움은요 평생 배운다고 하잖아요. 맞죠? 세상이 더 빨리 바뀌니까 배울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행복한 삶 중에 하나가 배움과 그것을 통한 성장이 계속 되어야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회적인 소속감.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은퇴를 했으니까 내가 뒷방 신세가 됐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아까
활동이 적어드니까 육체 건강 나빠지고요. 어울릴 사람이 없으니까 정신 건강도 나빠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명예를 찾으려고 정치도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년에 나이 먹어서 행복하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이에요. 이 네 가지가 되어야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0대 후반에 나는 앞으로 어떤 직장을 찾아야 될까 고민을 할 때 저는 제 나름 이 네 가지를 만족시켜주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내가 직업을 반드시 한 번은 바꿔야겠다. 왜? 웅지는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한계가 왔으니까. 그래서 바꿔야겠는데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저는 직업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애터미 화장품이 어느 날 왔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일부러 세미나에도 가보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 네 가지가 애터미 안에 다 있다 없다? 있다.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해보기로 해서 지금은 이제 경제력, 연봉 2억이니까 됐죠? 그죠? 자, 좋은 거 먹고 팔고 전달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맞죠? 네. 좋은 거 잘 먹고 잘 바르고 그 경험 알리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바르니까 건강해지죠. 네. 예뻐지니까 정신적인 건강은 더 좋아요. 이 50대에 이 피부를 가졌다는 거는 정신 건강에 무지 좋은. 자, 그래서 그게 만족이 되죠. 또 뭐예요? 배움과 성장. 애터미에서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배움과 성장이 애터미 안에서는 돼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본사에서 그 몇천 명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 제가 됐을까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런데 애터미 안에서 배우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배워가고 있고 또 이 10년이라는 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배움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게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 뭐예요? 사회적인 존재감. 애터미에서 60, 70의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파트너들이 생각할 때 스폰서가 은퇴하지 않기를 더 바랄걸요? 맞죠? 네. 그러면 나의 사회적인 소속감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안에 이 네 가지가 다 있다. 그래서 이제 스피치 하실 세 분이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할게요. 제가 요번에 2박 3일 동안 제 친구, 웅진에서 저의 베프였던 친구랑 그 부부랑 저희 부부랑 2박 3일 동안 전라도에서 이제 전라도 저희 별장에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2박 3일 동안 밤늦도록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 그 친구는 웅진 코디에서 시작을 해서 웅진에서 최고까지 갈 수 있는, 코디로서 최고까지 갈 수 있는 총국장까지 갔어요. 총국장. 그러면 연봉이 연봉으로 따지면 한 1억 정도 될 거예요. 그 친구가 총국장 최고의 직급까지 갔고요. 그리고 남편은 삼성 출신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은퇴를 해요. 그런데 그 두 부부랑 2박 3일 동안 얘기를 하고 여행을 하고 산에를 갔어요. 애터미 얘기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있고 또 웅진이라고 하는 조직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가 렌탈로 바뀌었어요. 뭐냐면 코디들이 가가보고 방문하는 제품들이 없어졌어요. 스스로 셀프로 필터를 영상 하나 보여주면 단추 하나 누르면 다 교체가 가능해요. 우리 애터미도 오늘 자가 필터 정수기가 출시가 됐잖아요. 웅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디라는 직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 조직이 안 필요하니까 지국장, 총국장, 명예퇴직하라고 지금 막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또 해야 돼요. 명예퇴직을. 의도치 않게 해야 돼요. 아무리 삼성 잘 나갔어요. 내년에 은퇴해요. 그런데 그래서 두 부부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노후 준비로 연금을 이제 진짜 국민연금, 직업연금 뭐 이것저것 재테크 잘해서 한 400 정도 나올 정도 플랜은 짜놨대요. 그런데 내년에 은퇴를 해서
근데 3년 전부터 고민을 했대요. 삼성 다니는 그 남편이 와 은퇴 후에 뭐를 할까 계속 고민을 한대요.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명예퇴직한 선배들을 보니까 화물차도 하고 가게도 하고 뭐도 하는데 다 잘 안 된대요. 아내도 보고 또 일을 하니까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선배들을 보면서 나는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할 게 없어서 나 놀 거야로 바뀌었대요. 놀 거야. 그래서 이제 내 친구는 뭐라도 해야지. 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대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라도 해야 돼.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시대가 너무 바뀌어서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을 한 게 그냥 흔한 말로 속은 아닌데 표현은 나 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한테 첫 질문을 이거였어요. 애터미는 은퇴 없지? 은퇴 내가 정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퇴 내가 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회적으로 레벨이 어느 소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있다가 아무것도 하루아침에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너무 우울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떠나서 언니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해. 그런데 그래서 저한테 계속 2박 3일 동안 틈만 나면 질문을 해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애터미 언니가 원하는 거, 너가 원하는 거 이 안에 다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미나 한번 갈게. 이렇게 헤어졌어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그래도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정말 60대, 70대 은퇴해도요 너무 적습니다. 첫 번째로 애터미는 내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수입,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 먹었다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존경받고 그 연세에도 애터미 안에서 꿈을 꾸고 성공을 하려고 한다는 그 꿈을 꾼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젊은이들이 찬사를 보내고요. 나이를 떠나서 함께 어울려서 성장하는 게 애터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알아보시고요. 정말 또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다른 꿈을 꾸시길 응원하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